프라미스로 가겠습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한 콜백 패턴의 단점, 콜백 헬, 콜백 지옥이 펼쳐진다 라는 얘기고, 콜백으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비동기 함수가 종료된 이후에 완료돼서 외부로 변환하거나 상위 스코프의 변수에 할당하면 기대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콜백 함수에서의 값을 반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844페이지로 넘어가서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에서 서버의 응답 결과를 반환하거나 해도 기대한 대로 동작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한 대로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온로드라는 걸 등록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참 끔찍하다. 이런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라떼마리아라고 하면서 846페이지, 847페이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848페이지까지. 에러 처리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 트라이 캐치로 하기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프라미스가 등장했다 라는 게 84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네, 프라미스 내용을 보면 850페이지로 가면요, 45-10번. 얘는 프라미스라는 걸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한 거에서는 리졸브와 리젝트라는 거를 자동으로 받는데요. 이거는 그냥 콜백 함수에서 자동으로, 프라미스에서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요 줄에서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이 성공을 했을 때 리졸브라는 거를 쓰게 하고, 실패했을 때는 리젝트라는 걸 쓰게를 하는 겁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겠죠? XML HTTP 리퀘스트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URL을 받아서 new promise를 실행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실행이 바로 돼요. new promise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 여기에 실행이 되면서 XML HTTP 리퀘스트를 하겠죠. 오픈하고 바로 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하고서 온로드가 완료된 시점에 200일 경우에는 리졸브를 해라, 200이 아닐 때는 리젝트를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여전히 콜백이긴 하죠. 콜백이긴 한데 그 콜백 함수를 프라미스로 한번 감싼 거 덕분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then이면은 이제 성공했을 때 처리를 하는, 성공하고, 캐치는 에러일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50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은 비동기 함수인 프라미스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프라미스를 생성하고 반환한다. 비동기 처리는 프라미스 생성자 함수가 인수로 전달받는 콜백 함수 내부에서 수행한다. 만약 비동기 처리가 성공하면 비동기 처리 결과를 리졸브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면서 호출하고, 비동기 처리 결과를 실패하면 리젝트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면서 호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미스 상태 정보, 펜딩, 풀필드, 리젝티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펜딩은 아직 이 리졸브를 할지 리젝트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비동기 처리가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않은 상태, 그때는 계속 펜딩 상태,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 펜딩이 종료되면 어떤 결과가 냈든 간에 리졸브드라는 명칭으로 바뀔 겁니다. 펜딩이었다가 45-12번을 보겠습니다. 얘를 실행해보면 뉴프라미스에서 원래 인자가 지금 두 개가 오잖아요. 리졸브랑 리젝트 두 개를 받는다고 했는데 리젝트는 아예 안 쓸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비동기 처리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어쨌든 간에 리졸브를 한번 해주기만 하면은 이 프라미스는 then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풀필드를 보면 프라미스의 상태가 스테이트에 풀필드라는 걸로 되어 있고 리절트에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은 리졸브에 넘겨준 요 값이 프라미스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죠. 세타임아웃 같은 걸 돌려보죠. 여기서 리졸브를 시켜주면 1초 뒤에 풀필드가 될 겁니다. 이 상태로 바로 먼저 컨솔 로그로 먼저 해서 바로 열어보고, 현재 펜딩이고 리절트에 언디파인드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보면 이번에는 풀필드라고 나오고 리절트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예제를 가지고 다시 then을 태워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초 뒤에 1이 출력이 됩니다. 요 then을 태웠기 때문에. 그게 프라미스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를 해서 리졸브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리젝트로 2를 하자 라고 하고, 여기 then을 태우고 캐치를 태워볼게요. 이번에는 성공했으니까 1 나온 거고, 이번엔 실패했더니 2가 나왔죠. 캐치를 태울 건지 then을 태울 건지를 요 if문에 의해서 setTimeout 안에서 판단을 한 거죠. 리졸브를 보낼 때도 있고 리젝트를 보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프라미스가 동작이 된다. 아까 펜딩 봤고요. 풀필드, 리젝티드 다 봤으니까 452페이지까지 본 거고요. 후속 처리 메서드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45.3.1 853페이지. 된 메서드는 두 개의 콜백 함수를 인수로 전달받는다. 아, 이것도 봐야겠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랑 콤마로 해서 나열하면 제가 좀 전에 방금 캐치 태운 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으니까 그렇고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성공했을 때 콜백, 실패했을 때 콜백, 리젝티드 됐을 때 콜백, 이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짰던 내용처럼 이렇게 짜는 경우가 더 많죠. 하나씩만 주는. 어쨌든 두 가지도 다 할 수 있다. 캐치에 대해서는 한 개만 봤는데 한 개는 리젝티드 상태인 경우만 호출한다 라고 하면서 854페이지로 넘어갔고요. 근데 한 번 프라미스는 영원한 프라미스라서 요 덴을 태우고 나서 그 다음번 덴을 또 탈 수 있고, 캐치를 타고 나서도 그 다음번에 또 덴을 또 탈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리를 보면은 파이널리는 리졸브이든 리젝트이든 상관없이 실행됩니다. 언제나 프라미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얘를 처리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덴을 또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매스 랜덤으로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밸류로 해서 배를 받아서 하고, 이거 이번에 1초에만 해볼게요. 여기가 괄호가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네. 펜딩이었다가 0.6은 리졸브를 타니까 요 덴을 탔고, 그래서 1이 출력이 됐고, 캐치는 건너뛰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되니까 파이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이널리가 실행될 때 여기서 리젝트니 리졸브니 한 게 없이 그냥 값이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덴은 그냥 자동으로 탑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냥 데너럽을 한 게 돼서 그냥 타요. 여기서는 캐치를 넣으면 캐치는 안 탈 거예요. 여기 다시 넣어보면 덴만 타고 끝났죠. 근데 다시 프롬으로 0.3을 보냈다. 이번에는 리젝트를 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덴은 건너뛸 테고 리젝트를 탈 테니까, 그럼 캐치가 여기서 실행이 되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타냐 봤더니 캐치를 한번 탔으면 계속 캐치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 캐치를 한번 끝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데너러블 한 걸로 돼서 덴만 탑니다. 캐치는 여전히 안 타고, 다시 어디선가 이 내부 어디선가 프라미스 과정상에서 리젝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캐치는 또 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캐치가 없어. 된 파이널리 된 캐치가 있어. 이때 0.3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널리 된 건너뛰고 나서 파이널리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덴을 건너뛰고 캐치가 실행되죠. 처음으로 등장한 캐치만 실행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콘솔이 대문자라서 했는데, 그죠? 파이널리 실행되고 덴 건너뛰고 캐치를 탔죠. 이후에 다시 덴과 캐치가 막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덴만 타겠죠. 그런 식입니다. 에러 처리가 좀 신기한데, 프라미스는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보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시간을 들여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856페이지 프로미스 체이닝 내용도 지금 저희가 계속 같이 본 거고요. 정적 메소드 보겠습니다. 프로미스.리졸브, 프로미스.리젝트. 얘네들은 이미 존재하는 값을 랩핑해서 프로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합니다. 리졸브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리졸브하고 쓸 수 없을 때, 그냥 프로미스로 만들어서 덴을 태우고 싶을 때, 얘는 비동기 통진을 한 이후에 뭐 어떤 내부적인 처리를 한 이후에 덴을 태우고 파이널리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리졸브로 이렇게 값을 만들고 나면 얘도 덴을 태울 수 있는 거죠. 풀필드가 이미 처음부터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 자체로도 이미 풀필드가 됩니다.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프라미스 얼은 여러 개의 비동기 처리를 병렬 수행할 때, 이 부분은 여전히 쓰이고 있는 녀석입니다. 프라미스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3초 뒤, 2초 뒤, 1초 뒤, 1, 2, 3을 반환을 하고 있어요. 리졸브를 시키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리퀘스트 데이터 1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덴을 태워서 데이터에 푸시하고 다시 리퀘스트 데이터 2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 프라미스가 또 성공하면 그 덴을 타서 또 리퀘스트 데이터 3을 호출하고, 또 성공하면 그제서야 데이터를 전체를 푸시해서 콘솔 로그로 레트를 출력을 하는데, 전체가 총 3초, 2초, 1초가 수행돼서 6초 뒤에 1, 2, 3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프라미스 어를 여기다 넣자라는 거죠. 리퀘스트 데이터 1, 리퀘스트 데이터 2, 이것만으로
여기서 den을 태우면 레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데이터를 출력하면 그 자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 여기 배열로 묶어야지. 아, 여기 지금 함수로 돼 있어서 그러네요. 실행을 해서 볼게요. 3초 만에 3개가 다 나온 거죠. 아까는 6초 걸렸는데 1초, 2초, 3초를 더해서 6초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3초 만에 나온 거죠. 3개가 전부 완료된 시점에 이 den을 타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에러가 있으면 den을 타지 않고 캐치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리젝트가 있어. 얘는. 이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1초 뒤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에 해당하는 이 리젝트에 해당하는 애만 값만 배출을 하고 나머지 값은 무시가 되고 전체가 다 성공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전체가 다 성공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게 성공됐을 때 병렬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프라미스 얼은 그렇고 반대의 개념이 프라미스 레이스는 가장 먼저 성공한 애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1초, 2초, 3초인데 1초에 지금 리젝트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성공을 해서 여기서 바로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전부 리졸브다 라고 하면은 이걸로 바꾸면 1초 뒤에 3이 그냥 성공한 걸로 나오죠. 에러로 안 나오고 리젝트로 안 나오고 캐치로 나온 게 아니고 den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요청을 동시에 보내고 응답이 빨리 오는 걸 먼저 받고 싶어 할 때 레이스해서 달리기에서 1등만 뽑겠다. 걔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쨌든 1등만 따지는 녀석. 프로미스 얼은 동시에 출발 땅 해놓고 응답이 전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해주는 녀석. 그 다음에 얼세틀드라는 녀석이 새로 도입됐나 본데요. 저는 이거는 2020에 도입됐나 봐요. 이건 저는 처음 보네요. 내용을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 프로미스를 요소로 갖는 배열 등의 이터러블 인수로 전달받고 모두 세틀드 상태, 풀필드 되거나 리젝트드 되거나 프로미스 얼이랑 개념이 비슷한데 리젝트에 대해서는 어릴 때는 리젝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만 값이 나왔잖아요, 바로. 근데 프로미스 얼 세틀드는 이거는 값이 리젝트이든 리졸브이든 상관없이 전부 모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값을 다 담아서 그냥 주네요. 리젝티드로 해서 들어오네요, 여기에. 나머지는 풀필드로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 결과는 3초가 걸리고. 네, 얼세틀드라는 녀석이 추가된 게 확인이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태스크 큐. 몇 번 예제야? 39번 예제. 어떤 순서로 출력이 될지. 1, 2, 3 중에 뭐가 먼저 출력이 되겠습니까? 세타임아웃으로 0초를 걸었으니까 0초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프라미스가 먼저 실행돼서 2, 3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온다. 그 이유는 프라미스의 후속 처리 메서드의 콜백 함수는 태스크 큐가 아니라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는 거에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프라미스만큼은 큐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서 프라미스를 먼저 처리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오는 게 콜백 함수나 이벤트 핸들러를 일시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태스크 큐와 동일하지만 마이크로 태스크 큐는 태스크 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즉 이벤트 루프는 콜스택이 비면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함수를 먼저 가져다 쓰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비면은 그제서야 태스크 큐에 대기하고 있는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한다.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프로미스가 늘 다른 비동기 통신보다 우선한다 라는 거. 배치 HTTP 요청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 API입니다. 패치는 XML HTTP 리퀘스트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프로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패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공이 됩니다. 패치는 그냥 썼을 때 URL만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get입니다. 그리고 책이 865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den을 통해서 리졸브한 리스판스 객체를 전달받게 되고요. 리스판스는 열어보면은 저런 식으로 생겨있다라는 게 45-4번 그림이 나오고 있고 866페이지 45-41 패치가 좋긴 한데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den을 태울 때 다시 이거를 제이슨으로 디시리얼라이징을 다시 해줘야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바로 처리해서 반환해주는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엑시오스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한 번을 굳이 더 써줘야 되는 게 귀찮습니다. 45-42. 근데 사실상 엑시오스가 하는 일이 그냥 패치 갖다가 쓰는 거랑 똑같아서, 그렇죠. 굳이 뭐 라이브러리 쓰지 말자라는 정책이 정해져 있는 데서는 그냥 패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패치의 사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하겠죠. 리퀘스트를 45-42번. 패치 함수를 통해 HTTP 요청을 전송해보자. 패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HTTP 요청을 전송할 URL과 두 번째 인수로 HTTP 요청 메소드, 요청에더 페이로드 등을 전달할 설정한 객체를 전달한다. 리퀘스트 객체 안에다가 get은 그냥 URL만 보내고, 포스트는 패치에다가 URL 넣고, 두 번째 객체에다가 메소드는 포스트고 헤더 정하고 바디 정하고, 패치의 경우에도 페이로드를 받아다가 두 번째 인수에다가 메소드 패치 정하고, 딜리트는 두 번째에다가 메소드 딜리트 정하면 됩니다. 여기도 get도 마찬가지로 패치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URL, 메소드는 get 이렇게 해서 보내도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디폴트가 ge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고요. 867페이지 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오늘 끝이다. 패치까지 해서 프라미스 다 봤네요. 딱 맞췄네요. 네, 저희가 지금 강의가 아니니까 책을 보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이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대한 분량을 900페이지에 담아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가 굉장히 자세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프라미스 같은 부분은 좀 더 딥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 요 최근에 그 취준생들이나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 책만 딱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전부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어떤 거다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 아무튼 이 책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 안 계시죠? 저자님이 계셔도 얘기할 수 있다. 저자님도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 책을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 정도까지, 실제 실무에서 쓸 때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부족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건 다른 책들이나 다른 뭐 강의나 뭐 다른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걸 참조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프라미스까지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뭐가 남았나요? 에이싱크 어웨이트 제네레이터, 에러 처리 모듈 하면 끝이네.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겠다, 목요일 날.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